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고요. 다이빙을 못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다이빙을 못한 이유는 이전 유튜브 보시면 아시는데 다친 일 때문에 책을 한 20권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결국 최근에 읽은 책이 제일 좋았다더라. 그리고 그 책 중에 제일은 내가 기다리던 작가들의 장편 혹은 단편이었다더라 라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달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4권인데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김애란, 강하길, 그리고 스파이크 책의 2권이에요. 사실 김애란, 강하길, 스파이크 라인업 너무 화려하고요. 원래는 제가 국내 문학보다 외국 문학을 좋아하는 파라서 항상 이제 외국 에세이나 이런 책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은 바야흐로 한국 문학의 전성기의 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책 중에 굉장히 재밌는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김애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켰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습니다. 제가 김혜란 작가를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그 한국 문학을 따라 읽은 독자라면 당연히 김혜란을 좋아할 것이라는 제 생각이 있고, 모두가 약간 동의를 하죠. 김혜란이 단편을 잘 쓴다. 그런 말들이 너무 유명하고요. 원래는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책은 제가 알기로 한 8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이 너무너무 좋은 단편이고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장편을 내신 걸로 알고 저도 장편을 계속 따라 읽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그 책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이 단편집을 읽고 확실히 김애란 작가의 단편은 몸서리칠 만큼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단편 하나가 굉장히 아쉬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거 하나만 읽기에는 되게 애간장타네 이런 생각을 하는 책들이 있고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찾고 있던 이야기였고 지금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의 단편 하나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은 이웃이라는 단편에는 진짜 공간과 계급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책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 여기에 8가지? 7가지? 7개의 단편이 전부 다 그래요. 공간과 계급 혹은 내가 가진 어떤 계급성, 빈부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돌이켜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는 단편인데, 이 단편 속의 부부가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했을 때 그 전에 무리하지 않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에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의 격차가 조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차가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그랬어도 돈을 빌려서라도 샀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 내 탓인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집에 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그런 때가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가 마련을 하든 안 하든 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내가 원래 독서 재택 지도사로 나오는데요.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그 책을 읽는 법도 알려주고 논술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학생 중에 시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시우라는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아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가격이 인상되었어도 시우에겐 돈을 더 받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희 집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요. 근데 이 말이 주인공 나에게 엄청 큰 울림이자 쿵 하는 마음, 놀라는 일인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서 주인공 내가 허전하고 횡한 기분이 들어요. 그동안 좀 시우를 대하면서 어떤 시혜적이고 도덕적인 기쁨을 누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시운의 가족으로부터 내가 더 경제적으로 낫고 있네, 나은 사람이네 하는 어떤 안도감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그러던 중에 부부가 그 전에 시켰을지도 모르는 어떤 피자집에 배달 청년이 지나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가지고 청년이 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나오면서 주인공 나가 생각하죠. 저 피자 내가 시켰던 건가? 아닌가? 내가 했던 건가? 이런 생각들. 근데 그때 상실감이 크게 들거든요, 아내가. 여기서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우리 시간을 돌리고 싶으면 혹시 언제로 돌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연하지. 알잖아, 너도. 나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이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그 시간 말이야. 아내는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는데 나는 남편이 당연히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렸었던 때로 돌아가자고 할 줄 알았다. 그때 아내가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 김혜란이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집을 잃어서도 이웃을 잃어서도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 상실한 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될지 몰랐던 우리 자신이었다는 뼈아픈 자각 때문이었다. 이 부부는 사실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유니셰프에게 후원도 했고요. 우리가 아주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남을 돕고 살자고 얘기하던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가능성까지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이 주식이랑 비트코인과 막 이거 얘기할 때 부동산까지 얘기할 때도 사실 마음이 좀 횡덩그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금융적인 부분을 더 챙겨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책을 읽어서라도. 그리고 이렇게 소설책 같은 것을 읽는 게 사실은 쓸모없는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저한테 진짜 그렇게나 책을 많이 읽으시다니 팔자도 좋으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 책 다른 단편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저도 뒤늦게 막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어요, 뒤처질까봐.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해방 이래 돈을 욕망하지 않은 적 없으면서 겉으로는 노동과 금연을 미덕인양 가르쳐온 사회가 갑자기 저더러 문맹이라니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간 저나 제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을 실존을 부정당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사를 읽고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살려면 방 한 칸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생활하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끔은 저는 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뭔가 돈을 번다는 사실 알지만 돈이 있는 사람을 추앙하고 숭배하기 이전에 지금 이 시스템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이런 자본주의적 불수레 속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가끔은. 그래서 김혜란의 책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꼈던 어떤 굴욕감 혹은 부채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은 무엇이었나? 나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명료한 표현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와 사랑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놔요. 이건 정말 제 생각으로는 문학 혹은 이야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일을 정말 김혜란이 잘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 책의 평론가인 신영철 선생님은 사회학자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한편의 사회학자의 글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사회학이기만 한 것은 아닌 문장들도 너무 뛰어나고요. 저는 사실 이번 달 책 1위를 정하세요 하면 저 이거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란 책? 김혜란 뭐지? 문학 뭐지? 하시는 분들도 일단 믿고 사보세요. try. 이것은 무조건 좋다. 좋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 수 없어. 이건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것은 국내 문학의 단편을 너무 잘 쓰는 사람, 어떤 권위자의 책이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조려진 고등어 조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강추하는 6월입니다. 너무 흥분했지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땀이 막 나요. 너무 막 김혜란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막 땀이 나요 지금.
다음 책으로 갈게요. 두 번째 책은 강하길의 치유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강하길 소설가와 취향이 아주 같습니다. 이분은 사실 장편 소설을 정말 잘 써요. 강하길 작가님은 단편 소설도 재밌는데 저는 앞에 김혜란 작가님의 책은 제가 단편을 더 좋아하고 강하길 작가님의 책은 제가 장편을 더 좋아하는데 이번 달 장편 1위는 저는 이걸로 주고 싶어요. 워낙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취향도 같아서 이 작가가 이거 추천했어요. 그래서 따라 읽으면 무조건 재밌다 하는 그런 보는 시선의 재미 이런 게 있고 약간 서늘한 말투 그리고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여성 스릴러 같은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면 이 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분의 책에는 항상 여자들의 좀 울음소리, 비명소리 혹은 절규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대상화된 느낌이 아니고 진짜 막 옷장이나 다락 안에 숨어있는 어떤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마이크를 설치해 놓은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쪼림을 구태여 듣는 사람이 저에게는 강화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는 다른 사람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도 굉장히 재밌고요. 선생님이 한 4년 만에 장편인데요.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뭐 170이 넘는 키에 몸무게는 50kg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먹고 토하고 굶는 일로 자기 통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굉장한 기쁨을 느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전에 아주 뚱뚱했었어요. 지수가 주인공인데 지수는 그 나비약이라는 다이어트 약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날개뼈 쪽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날개가 돋아나는 것처럼 강하게 통증이 오는데 알 수가 없어요. 병명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 너무 찾고 싶은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수가 갑니다. 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수가 자연주의 치료원에 들어가는데요. 이 치료원이 학창시절 자기가 동경하고 사랑했던 해리아라는 친구가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치료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수가 겪는 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기억을 찾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 기억을 찾는 과정에는 상처랑 피 그리고 진물이 담긴 기억들이 막 범람을 해요. 그 치료원의 원장인 해리아도 거기 얽혀 있는데요. 이 박지수라는 캐릭터는 어렸을 때부터 살이 찌고 나서 존재감을 얻은 캐릭터예요. 몸이 커지면 일단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시선을 끄는 힘이라는 게 생기고 지수가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해리아랑 해리아의 친구, 다른 여자인 친구에게 수영을 막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성 청소년 세상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두머리급의 예쁘고 멋진 어떤 여성 아이가 하나 있고 시녀와 무술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을 동경하는 또 누군가가 있죠. 근데 이 박지수라는 캐릭터는 동경하는 친구들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박지수라는 캐릭터가 그 해리아, 동경의 대상, 그 멋진 해리아에게 갖는 어떤 마음이 엄청 진하고 진득하고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애정과 증오가 약간 얽혀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날 쳐다봐주면 너무 좋겠어. 이런 마음들. 근데 강하길 작가가 진짜 잘 그리는 게 그런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들이거든요. 난 얘가 부럽고 시기와 질투, 그런 증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려내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되게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미있고요. 어떤 여자아이들의 관계 역학 같은 것에서 흥미를 느낀다 하시면 이 책이 재밌게 읽힐 것 같아요. 저는 더 좋았던 부분은 사실 원인 모를 고통을 앓고 있어서 나오는 문장들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약간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받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었던지라 그런 문장들이 제게는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게 이 책이 너무 좋았을지도 모르고 특히 20대 여자들은 사실 식이장애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남이 보지 않았을 때만 더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미하게라도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몸을 통제하는 일로 기쁨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들이 좀 심금 울렸달까? 이런 게 있었고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좀 복수하러 오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 책에도 그런 문장들이 있었고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을 좀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결국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에 읽기 좋은 소설이라서요.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읽기 좋은 소설
하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긴장감 있는 소설, 그리고 여자 소설 이런 게 읽고 싶으시면 저는 강하길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치유의 빛의 한 문장 먼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엄마는 단지 죽기 싫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순간 그냥 벌어질 사건에 불과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 모욕감과 자기 혐오에 휩싸이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하는 것. 궁금하네요. 과연 당신의 하루는 어떠한지, 당신의 삶에는 어떤 통증도 존재하지 않나요? 혹시 몰래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당신의 엄마처럼 보일까봐, 허무맹랑한 믿음에 빠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요. 자, 세 번째 책은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이고요.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몰랐는데 유퀴즈 그 유튜브 넘기면서 보다가 봤어요. 조세호 님이 읽으려고 시도는 하셨는데 읽지 못한 책이라고. 그런데 저는 살짝 이해는 안 갔어요. 왜냐면 이 책은 정말 짧은 단편들로 이어져 있고 너무 재밌고 단편들이 짧은데,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 사파도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읽기. 하여튼 이 책을 얘기를 해드리려면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작가가 있고요.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작가는 너무 유명한 작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저명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누구세요? 하면 슈테판 스바이크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감독인 웨스 앤더슨도 맞나요? 이 감독도 이 책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다. 스바이크의 소설로 영감을 받았다고 한 걸로 알아요. 이건 바쁜 사람들이 굉장히 읽기 좋은 책입니다. 일단 왜냐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책이 굉장히 짧고요. 얇은 단편들이 계속 이어져 있고 멋진 사파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따뜻해요. 약간 우화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보면 돈에 종속되지 않은 남자가 나와요. 거기 안톤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항상 안톤을 찾아요. 나 무슨 일 생겼어? 안톤 어딨어? 안톤 이것 좀 도와줘. 맨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벌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바로 하나 얘기를 해서 받아가는 식이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고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도와주세요. 그럼 이 코트 가져가세요 했어요. 근데 이 코트를 안 가져가요. 왜냐면 나 이 코트 안 필요해요. 내 생각에 그 코트 다른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사람. 현대에서 정말 잘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동화적인 이야기 속에 이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이 돼요. 제가 좋았던 단편은 생강의 낚시꾼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사에서 루이 16세가 처형되던 날에 어떤 생강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태평하게 낚시를 했다고 해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난리고 막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막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 혹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면서 막 단두대를 모두가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런 날에도 태평하게 낚시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치바이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극이 한없이 길어지면 그것에 몰두하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치바이크는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의 극이 길어지고 자극적일수록 그것에 진심으로 연민하는 마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심장은 너무 작아서 일정량 이상의 불행을 감당하지 못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역사적 시대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잠시 떠나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선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하네요. 이때가 사실 세계대전 때예요. 츠바이크가 세계대전 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왜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절망하기보다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연민을 느낄 힘이 더 이상 없는 거다. 소진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슬픔이기도 할 텐데
치바이크는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연의 의지에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치바이크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무너져가는 세계의 폐허를 계속 노려보는 대신에 더 나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 저는 이 치바이크가 그런 시대 앞에서 끝까지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간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굉장히 좋아요. 세상은 사실 아직까지 전쟁 중이잖아요. 매일같이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준하는 수준의 생존투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계를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인간이 인간이어서 괴롭다기보다 인간이 인간이어서 좋다고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번째 책은 안 가져오려다가 짧게 얘기할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슈테판 치바이크의 우체국 아가씨라는 책입니다. 치바이크의 소설도 하나 가져와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저는 여름에는 사실 어떤 허영? 뭔가 사치? 이런 거에 홀리는 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음이 좀 홀리고 싶은 계절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의 배경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이고요. 그곳에는 우체국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름은 크리스티네이고요. 28살의 아가씨이고 한창 뭔가 청춘이 꽃피는 시절을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겼죠. 그래서 근근히 우체국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뭔가 창백하고 메말라 있는 표정이고요. 그런 크리스티니한테 어느 날 미국으로 떠난 이모가 스위스 휴양지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층이 된 이모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아서 신데렐라처럼 변하는 이야기예요. 크리스티는 한 달 동안 그곳에 가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머리를 하고 화장도 하고요. 멋진 옷을 입고 되게 멋진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전부 탄로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들까지 또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가 제 생각엔 1부가 끝나는 시점이고, 이제 2부가 시점이 되면 그 이후에 달라진 삶, 크리스티가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때 거기서 다시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적혀 있고요. 마지막 부분의 이 책은 사실 크리스티나가 어떤 소설의 선택을 하는지, 이 사람의 눈이 또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시대의 청춘을 빼앗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이 반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길 바라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는 소설이라 들고 왔어요. 저는 가끔 사실 신데렐라가 되어보는 경험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에 홀리고 경탄하고 열정에 좀 휩싸이고 이런 순간들, 구독자분들이 이번 여름에 뭔가라도 상관없으니 조금 더 경탄하고 찬미하고 홀리고 몽롱해지고 이런 마법 같은 순간이 좀 찾아들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6월의 책 추천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한여름에 봅시다.